꿀밤 책방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순신 장군과 기생월이. 옛날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때였어요. 경상남도 고성 땅에는 당항포라 불리는 큰 포구가 있었지요. 당항포는 바다를 향한 입구가 아주 좁고 안으로 들어가면 넓게 펴져 있는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물결이 잔잔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배들이 머물기 좋아 보였지요. 하지만 이 지형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하늘이 마치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빚어놓은 듯 깊은 뜻을 담고 있었던 거예요. 좁은 입구는 외적이 들어오면 다시 나가기 어렵게 막아두고, 안쪽의 넓은 바다는 마치 큰 덫처럼 그들을 가두어 버릴 수 있었지요. 그 당시에 나라를 지키던 장군은 바로 이순신이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당항포를 살펴보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이곳은 꼭 자물쇠 같구나. 외놈들이 얕잡아보고 들어오면 나가려 해도 빠져나갈 수 없겠지. 바로 여기가 적을 무찌를 땅이 될 터. 이순신 장군은 늘 백성을 아끼고 나라를 사랑했어요. 그는 바람의 방향, 바다의 깊이, 파도의 움직임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살피며 전쟁을 준비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왜군의 발길이 점점 조선의 바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해군은 바다를 훤히 꿰뚫어 보듯 지도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만만하게 조선의 포구들을 차지하려 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정작 그 지도 때문에 스스로 덫에 걸리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보잘것없는 신분이라 여겨졌던 한 여인의 슬기로운 손길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당항포 근처에는 무기정이라 불리는 마을이 있었어요. 이곳은 먼 길을 오가는 나그네들이 쉬어가는 주막집이 많았지요. 술 한 잔에 흥이 오르면 노랫소리와 춤사위가 어우러지고 사람들의 피곤한 발걸음도 풀리곤 했답니다. 그 주막 가운데에는 월이라는 기생이 있었어요. 월이는 남다른 눈썰미와 기억력으로 유명했지요. 조손님, 지난번에도 들렸던 분이잖아. 네 눈은 참 신통하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혀를 내두르곤 했답니다. 월이는 노래를 부르면 목소리가 꾀꼬리 같고 춤을 추면 마치 버드나무 가지가 흔들리듯 부드러웠어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빛나던 건 영리한 머리와 깊은 눈빛이었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주막에 한 나그네가 들어섰습니다. 먼 길을 걸어온 듯 낡은 옷차림이었지만 어디선가 은근히 날카로운 기운이 풍겨 나왔어요. 그 순간 월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희는 1년 전에도 이곳에 머물다 간 그 나그네 아닌가? 옷차림은 달라졌어도 눈빛은 틀림없어. 그 나그네는 겉으로는 천천히 술을 마시며
시답자는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눈동자는 번뜩이며 주막 밖 풍경을 유심히 살피곤 했습니다. 바다의 모양, 길이, 산의 위치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듯 말이에요. 워리는 속으로 의심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저희가 다시 온 걸 보니 분명 무언가 꿍꿍이가 있구나. 그러나 그때는 아직 이 나그네가 훗날 나라의 운명을 흔들 만한 인물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답니다. 그날 밤 무기정 주막은 흥겨운 소리로 가득했어요. 손님들과 기생들이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기울이며 노랫가락을 이어갔지요. 그 중에서도 수상한 나그네는 유난히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워리는 일부러 그에게 술을 더 권하며 웃음을 지었지요. 나그네님, 한 잔 더 드시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단하셨을 테죠. 허허, 좋지. 오늘은 마음껏 마시리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나그네는 곧 정신을 잃고 이부자리에 털썩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그의 품에서 보자기 하나가 슬며시 미끄러져 나왔지요. 워리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지? 중요한 물건 같아 보이는데. 그녀는 조심스레 보자기를 풀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조선의 해안선과 산, 포구가 자세히 그려진 지도가 들어있었지요. 바닷길의 굽이, 작은 포구의 모양까지 빠짐없이 담겨 있었지요. 워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런 건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지. 분명 나라를 해치려는 자의 물건일 거야. 그때 옆에서 잠든 나그네의 입술이 달싹이며 이상한 말을 흘렸습니다. 내년이면 내가 이 마을을 다스리게 되지. 워리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저희는 외나라에서 온 간첩이 틀림없어. 워리는 한참 동안 지도를 들여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두면 큰일이야.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그녀의 눈빛은 점점 결연해졌습니다. 기생의 몸이지만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 작은 손길 하나라도 쓰자고 마음먹은 순간이었지요. 워리는 떨리는 손으로 지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지도에는 고성바다의 굴곡, 당항포의 모양이 너무나도 정밀하게 그려져 있었지요. 이대로 왜군이 쳐들어온다면 우리 군은 큰 피해를 입고 말 거야. 그 순간 워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내가 이 지도를 조금만 고쳐두면 오히려 저들이 스스로 덫에 걸리겠지. 워리는 황급히 붓과 먹을 챙겨와 간첩의 지도를 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레 붓끝을 움직였지요. 여기 두 마을 사이에 선을 하나 그으면 마치 육지가 바다처럼 보일 거야. 쓱쓱
사각사각. 붓끝이 종이 위를 지나갈 때마다 지형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월이는 숨을 죽이며 집중했지요. 혹여 간첩이 깰까봐, 혹여 발각될까봐 가슴은 쿵쿵 뛰었지만 손끝은 오히려 차분했답니다. 그렇게 지도를 살짝 바꾸어 놓자 당항포의 길은 마치 안전한 바닷길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좁은 입구에 가로막혀 다시 나오지 못할 큰 덫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때 곤히 잠들어 있던 간첩이 잠꼬대를 중얼거렸습니다. 내년이면 내가 이 마을을 다스리게 되리라. 월이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지만 동시에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그래, 저희가 분명 외나라에서 온 간첩이 맞아. 나라를 해치려는 자를 그냥 두고선 안 돼. 월이는 고쳐놓은 지도를 다시 보자기에 곱게 싸서 간첩의 품속에 슬며시 넣어주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방금 전 술자리가 그냥 즐겁기만 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리고는 속으로 굳게 다짐했답니다. 나는 비록 이름 없는 기생일 뿐이지만 나라를 지킬 작은 힘이 될 수 있다면 두렵지 않아. 시간이 흘러 드디어 왜군이 조선을 향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바닷길을 훤히 아는 듯 자신만만했지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지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길로 들어가면 조선 수군을 피해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 왜군 장수는 큰 소리 쳤습니다. 수십 척의 배가 바도 위를 가르며 당항포를 향해 몰려들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지도는 이미 월이의 붓끝으로 살짝 바뀌어 있었다는 것을요. 왜군의 배들은 하나둘씩 당항포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고 잔잔한 물길이 마치 그들을 반기는 듯 보였지요. 보라, 이렇게 좋은 포구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조금 더 들어가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바다의 입구는 생각보다 너무 좁았고 뒤에서 들어오는 배가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어라, 길이 막혔는데? 돌아가려 해도 나갈 수가 없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 위와 바닷가에 숨어있던 이순신 장군의 수군이 일제히 나타났습니다. 지금이다! 화포를 쏘아라! 이순신 장군의 명령에 하늘을 가르는 굉음과 함께 불빛이 번쩍였지요. 갑작스런 공격에 왜군은 허둥지둥 배를 돌리려 했지만 좁은 입구 때문에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 부딪히고 뒤엉키며 배는 점점 움직이지 못했지요. 우리가 덫에 걸린 개로구나. 왜군은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당항포 바다는 마치 큰 소처럼 왜군들의 배들을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지휘 아래 조선 수군은 한치의 틈도 놓치지 않고 싸워 마침내 크게 이겼습니다. 바다 위에는 승리의 함성이 메아리 쳤지요. 만세! 장군님 만세! 병사들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와 함께 하늘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당항포는 그렇게 역사의 승리터가 되었고 그 뒤에는
이름조차 알리기 힘들었던 기생워리의 지혜가 숨어 있었던 것이지요. 당항포 대첩은 조선의 큰 승리로 기록되었어요. 왜군은 한순간에 꼼짝없이 갇혀 패배했고 이순신 장군의 이름은 더욱 드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이름이 은밀히 오르내렸습니다. 바로 기생워리였지요. 워리는 신분이 낮은 기생이었기에 역사책 어디에도 그녀의 이름은 적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성 땅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했지요. 이 승리 뒤에는 워리의 불끝이 있었어. 워리가 아니었다면 적들은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오지 않았을 게야. 그래서 당항포 주변에는 워리의 슬기와 용기를 기리는 흔적이 남게 되었습니다. 적들이 속아서 들어온 바다를 사람들은 속십계라 불렀습니다. 속아 들어온 개울이라는 뜻이 담겨 있었지요. 간신히 살아남아 육지로 기어 올라간 왜군들이 있던 곳은 도망개라고 했습니다. 도망쳐 나온 곳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 멀리 가지 못하고 잡힌 곳은 자반개라 불렸습니다. 잡혀버린 곳이라는 뜻이었지요. 이렇듯 워리의 재치와 용기는 땅 이름 속에 고스란히 남아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록 역사책은 침묵했지만 고성 땅 사람들은 오래도록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이름 없는 기생워리가 부단자락으로 큰 승리를 이끌었다. 그리고 지금도 봄이 오면 고성에서는 당항포 대첩 축제가 열리고 또 다른 자리에서는 워리 축제가 열려 그녀의 애국 정신을 기리고 있답니다. 바람은 여전히 당항포 위를 스치며 속삭입니다. 이름은 사라져도 진정한 용기와 슬기는 언제나 남는다. 이순신 장군과 기생워리 이야기 끝. 이순신 장군과 기생워리. 옛날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때였어요. 경상남도 고성 땅에는 당항포라 불리는 큰 포구가 있었지요. 당항포는 바다를 향한 입구가 아주 좁고 안으로 들어가면 넓게 펴져 있는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물결이 잔잔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배들이 머물기 좋아 보였지요. 하지만 이 지형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하늘이 마치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빚어놓은 듯 깊은 뜻을 담고 있었던 거예요. 좁은 입구는 외적이 들어오면 다시 나가기 어렵게 막아두고 안쪽의 넓은 바다는 마치 큰 덫처럼 그들을 가두어 버릴 수 있었지요. 그 당시에 나라를 지키던 장군은 바로 이순신이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당항포를 살펴보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이곳은 꼭 자물쇠 같구나. 외놈들이 얕잡아보고 들어오면 나가려 해도 빠져나갈 수 없겠지. 바로 여기가 적을 무찌를 땅이 될 터.
이순신 장군은 늘 백성을 아끼고 나라를 사랑했어요. 그는 바람의 방향, 바다의 깊이, 파도의 움직임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살피며 전쟁을 준비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왜군의 발길이 점점 조선의 바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해군은 바다를 훤히 꿰뚫어 보듯 지도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만만하게 조선의 포구들을 차지하려 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정작 그 지도 때문에 스스로 덫에 걸리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보잘것없는 신분이라 여겨졌던 한 여인의 슬기로운 손길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당항포 근처에는 무기정이라 불리는 마을이 있었어요. 이곳은 먼 길을 오가는 나그네들이 쉬어가는 주막집이 많았지요. 술 한 잔에 흥이 오르면 노랫소리와 춤사위가 어우러지고 사람들의 피곤한 발걸음도 풀리곤 했답니다. 그 주막 가운데에는 월이라는 기생이 있었어요. 월이는 남다른 눈썰미와 기억력으로 유명했지요. 조손님, 지난번에도 들렸던 분이잖아. 네 눈은 참 신통하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혀를 내두르곤 했답니다. 월이는 노래를 부르면 목소리가 꾀꼬리 같고 춤을 추면 마치 버드나무 가지가 흔들리듯 부드러웠어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빛나던 건 영리한 머리와 깊은 눈빛이었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주막에 한 나그네가 들어섰습니다. 먼 길을 걸어온 듯 낡은 옷차림이었지만 어디선가 은근히 날카로운 기운이 풍겨 나왔어요. 그 순간 월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희는 1년 전에도 이곳에 머물다 간 그 나그네 아닌가? 옷차림은 달라졌어도 눈빛은 틀림없어. 그 나그네는 겉으로는 천천히 술을 마시며 시답잖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눈동자는 번뜩이며 주막 밖 풍경을 유심히 살피곤 했습니다. 바다의 모양, 길이, 산의 위치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듯 말이에요. 월이는 속으로 의심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저희가 다시 온 걸 보니 분명 무언가 꿍꿍이가 있구나. 그러나 그때는 아직 이 나그네가 훗날 나라의 운명을 흔들 만한 인물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답니다. 그날 밤 무기정 주막은 흥겨운 소리로 가득했어요. 손님들과 기생들이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기울이며 노랫가락을 이어갔지요. 그 중에서도 수상한 나그네는 유난히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월이는 일부러 그에게 술을 더 권하며 웃음을 지었지요. 나그네님, 한 잔 더 드시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단하셨을 테죠. 허허, 좋지. 오늘은 마음껏 마시리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나그네는 곧 정신을 잃고 이부자리에 털썩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그의 품에서 보자기 하나가 슬며시 미끄러져 나왔지요. 월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지? 중요한 물건 같아 보이는데. 그녀는 조심스레 보자기를 풀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조선의 해안선과 산, 포구가 자세히 그려진 지도가 들어있었지요. 바닷길의 굽이, 작은 포구의 모양까지 빠짐없이 담겨 있었지요. 워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런 건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지. 분명 나라를 해치려는 자의 물건일 거야. 그때 옆에서 잠든 나그네의 입술이 달싹이며 이상한 말을 흘렸습니다. 내년이면 내가 이 마을을 다스리게 되지. 워리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저희는 외나라에서 온 간첩이 틀림없어. 워리는 한참 동안 지도를 들여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두면 큰일이야.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그녀의 눈빛은 점점 결연해졌습니다. 기생의 몸이지만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 작은 손길 하나라도 쓰자고 마음먹은 순간이었지요. 워리는 떨리는 손으로 지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지도에는 고성바다의 굴곡, 당항포의 모양이 너무나도 정밀하게 그려져 있었지요. 이대로 왜군이 쳐들어온다면 우리 군은 큰 피해를 입고 말 거야. 그 순간 워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내가 이 지도를 조금만 고쳐두면 오히려 저들이 스스로 덫에 걸리겠지. 워리는 황급히 붓과 먹을 챙겨와 간첩의 지도를 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레 붓끝을 움직였지요. 여기 두 마을 사이에 선을 하나 그으면 마치 육지가 바다처럼 보일 거야. 쓱쓱, 사각사각. 붓끝이 종이 위를 지나갈 때마다 지형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워리는 숨을 죽이며 집중했지요. 혹여 간첩이 깰까봐, 혹여 발각될까봐 가슴은 쿵쿵 뛰었지만 손끝은 오히려 차분했답니다. 그렇게 지도를 살짝 바꾸어 놓자 당항포의 길은 마치 안전한 바닷길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좁은 입구에 가로막혀 다시 나오지 못할 큰 덫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때 곤히 잠들어 있던 간첩이 잠꼬대를 중얼거렸습니다. 내년이면 내가 이 마을을 다스리게 되리라. 워리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지만 동시에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그래, 저희가 분명 외나라에서 온 간첩이 맞아. 나라를 해치려는 자를 그냥 두어선 안 돼. 워리는 고쳐놓은 지도를 다시 보자기에 곱게 싸서 간첩의 품속에 슬며시 넣어주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방금 전 술자리가 그냥 즐겁기만 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리고는 속으로 굳게 다짐했답니다. 나는 비록 이름 없는 기생일 뿐이지만
나라를 지킬 작은 힘이 될 수 있다면 두렵지 않아. 시간이 흘러 드디어 왜군이 조선을 향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바닷길을 훤히 아는 듯 자신만만했지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지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길로 들어가면 조선 수군을 피해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 왜군 장수는 큰 소리 쳤습니다. 수십 척의 배가 바도 위를 가르며 당항포를 향해 몰려들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지도는 이미 워리의 북끝으로 살짝 바뀌어 있었다는 것을요. 왜군의 배들은 하나둘씩 당항포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고 잔잔한 물길이 마치 그들을 반기는 듯 보였지요. 보라, 이렇게 좋은 포구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조금 더 들어가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바다의 입구는 생각보다 너무 좁았고 뒤에서 들어오는 배가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어라, 길이 막혔는데? 돌아가려 해도 나갈 수가 없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 위와 바닷가에 숨어있던 이순신 장군의 수군이 일제히 나타났습니다. 지금이다! 화포를 쏘아라! 이순신 장군의 명령에 하늘을 가르는 굉음과 함께 불빛이 번쩍였지요. 갑작스런 공격에 왜군은 허둥지둥 배를 돌리려 했지만 좁은 입구 때문에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 부딪히고 뒤엉키며 배는 점점 움직이지 못했지요. 우리가 덫에 걸린 개로구나. 왜군은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당항포 바다는 마치 큰 소처럼 왜군들의 배들을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지휘 아래 조선 수군은 한치의 틈도 놓치지 않고 싸워 마침내 크게 이겼습니다. 바다 위에는 승리의 함성이 메아리 쳤지요. 만세! 장군님 만세! 병사들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와 함께 하늘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당항포는 그렇게 역사의 승리터가 되었고 그 뒤에는 이름조차 알리기 힘들었던 기생 워리의 지혜가 숨어 있었던 것이지요. 당항포 대첩은 조선의 큰 승리로 기록되었어요. 왜군은 한순간에 꼼짝없이 갇혀 패배했고 이순신 장군의 이름은 더욱 드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이름이 은밀히 오르내렸습니다. 바로 기생 워리였지요. 워리는 신분이 낮은 기생이었기에 역사책 어디에도 그녀의 이름은 적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성 땅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했지요. 이 승리 뒤에는 워리의 불끝이 있었어. 워리가 아니었다면 적들은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오지 않았을 게야. 그래서 당항포 주변에는 워리의 슬기와 용기를 기리는 흔적이 남게 되었습니다. 적들이 속아서 들어온 바다를 사람들은 속십계라 불렀습니다. 속아 들어온 개울이라는 뜻이 담겨 있었지요. 간신히 살아남아 육지로 기어 올라간 왜군들이 있던 곳은 도망개라고 했습니다. 도망쳐 나온 곳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 멀리 가지 못하고 잡힌 곳은 자반개라 불렸습니다. 잡혀버린 곳이라는 뜻이었지요.
이렇듯 월이의 재치와 용기는 땅 이름 속에 고스란히 남아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록 역사책은 침묵했지만 고성 땅 사람들은 오래도록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이름 없는 기생월이가 부단자락으로 큰 승리를 이끌었다. 그리고 지금도 봄이 오면 고성에서는 당항포 대첩 축제가 열리고 또 다른 자리에서는 월이 축제가 열려 그녀의 애국 정신을 기리고 있답니다. 바람은 여전히 당항포 위를 스치며 속삭입니다. 이름은 사라져도 진정한 용기와 슬기는 언제나 남는다. 이순신 장군과 기생월이 이야기 끝.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